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1일 정미 두번째 기사 1430년 명선덕 5년 형조에서 유주의 인의 배수를 상정하여 아래다. 앞에 이었어. 평안도에서는 삼천리는 강원도 안에서 30씩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을, 2500리는 강원도 안에서 25씩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000리는 황해 함길도 안에서 20씩 밖에 있는 여러 고을로 정하였으니 바라옵건대 변원 충군도 이상의 각도에서 30씩 밖의 극변 방어소에 충군하고 만일 국가에 관계되는 제수로 하면 평안도의 인산, 이산, 이북의 연변과 각 고을과 함길도의 길주, 이북의 여러 고을에 유배하거나 충군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2일 무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2일 무신 두번째 기사 회덕현감 박성치 등이 사주한 인견하다. 문희현령 조오 해미현감 김경 사주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지금 서울에 어린아이들이 살 곳을 잃고 굶주려 지쳐있다. 지방 고을인들 어찌 이런 일이 없겠느냐. 그대들은 가서 구제하라. 또한 형벌이란 지중한 일이니 삼가서 부디 노염으로 인한 지나친 형벌을 행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2일 무신 세번째 기사 이조에서 평안도 생량과 신안의 찰방 1인만을 파견할 것을 건의하다. 아래기를 평안도 생량과 신안의 관료에 찰방 2사람을 파견하는 것은 실로 폐단이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다른 도의에 따라 평안도 관로 찰방이라 칭하고 한 사람을 파견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2일 무신 네번째 기사 경상도의 의령 등지에서 지진이 일다. 고령, 의령, 대구, 영산, 성주, 현풍, 경산 등 고을에 지진이 일었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2일 무신 다섯번째 기사 여직도 세자의 1등에 따라 이품이 되어야만 예의에 맞을 것이라고 이르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허조가 이르기를 동궁의 여직은 산품으로 임명하자고 했는데 내가 다시 생각하니 예의에 천자의 한 자리, 제후가 한 자리, 공이 한 자리라 하나 있는데 춤추는 수로 말하면 천자가 8일, 제후가 6일이며 계급에 따라 둘씩 줄이게 되었으니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아니하다. 세자는 우리나라에서 1품보다 윗자리에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2품에 해당된다. 여자는 남자를 따르는 것이니 여직도 세자의 1등에 따라 2품이 되어야만 예의에 맞을 듯하다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3일 기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3일 기유 두번째 기사 조계승이 여연의 성보 수리를 청했으나 보류케 하다. 병조판서 조계승이 여연의 성보를 수리할 것을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국경에 걱정거리가 별로 없고 또한 현재의 성을 가지고도 수호해 온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더구나 백성을 부리되 시기를 봐서 하라. 함은 선왕의 법이다. 농사철이 벌써 다가왔으니 급작히 고쳐 쌓을 필요가 없으니 우선 정지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3일 기유 세번째 기사 일본국 대내전이 쌀과 표피를 요청하다. 임금이 신상에게 이르기를 찬성 허조가 일찍이 말하기를 대마도는 토직에 척박하여 의식을 순전히 우리나라만을 쳐다보고 있으니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어도 좋으나 일본 본국은 토지가 비옥하여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후하게 들어줄지라도 그들의 요구만에 만족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요. 또한 번번이 청구하게 되면 한없는 욕심에 응할 수 없고 더구나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서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별로 해를 끼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 했는데 그 말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그들이 보낸 서장에 별례라 하였은즉 쌀 100석과 표피를 허락하니 어떠한가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4일 경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4일 경술 두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4일 경술 세 번째 기사 김시우, 김상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지를 해령군으로 봉하고 김시우를 동지총재로 김상직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박거비를 첨총재로 임명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4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여 의금부지사 박결을 국문하라고 하다. 의금부지사 박결이 죄를 범한 김보중, 이댁, 전강 등에게 그들의 희망에 따라 복역하도록 결정해 주었으니 국문하여 아래라 하고 또 보중을 충주로, 대를 청주로, 강을 상주로 옮겨 모두 정료관으로 삼고 박관은 장일백의 유삼천리로서 거제 유배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4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형제에 전지하여 도역을 대신해주는 자들의 취제를 명하다. 죄를 범한 자에게 도역을 정하는 것은 악을 징계하여 뒷사람을 경계하고자 함인데 지금 서울과 지방의 관리로서 남의 청탁을 받고 혹 종을 대신 보내는 자도 있다. 지금부터는 관리로서 다른 사람이 대신 복역해 주는 자는 아울러 그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5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월식이 있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5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5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동령부의 서반으로 이동 및 영도령의 폐지 등을 건의하다. 동령부를 서반으로 옮기고 영도령을 폐지하고 다시 동첨지, 부지, 동부지, 판관, 주부 한 사람씩을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5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외인에게 필요되었던 일화 등의 정착을 들어줄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연포에 나와 있는 외인 일화, 삼보라 등은 본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과거에 외에게 포로가 되었던 자인데 지금 연포의 외관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포에 거주하고자 하더라도 생활이 사실 어려울 터이니 근처에 갖고 오래 두고 한정과 의복과 식량을 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보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5일 신해 다섯 번째 기사 김경 등이 도성 내성 쌓은 공적을 평정하여 상을 베풀어 주기를 상언하다. 전 사제감 김경, 전 사북 소경, 서원필이 말씀을 올리기를 지난 병자년에 군인을 거느리고 도성을 쌓았고 정축년에는 내성을 쌓았고 이민년에는 또 신성을 쌓았사오니 공적을 평정하여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민년에 제조 유정현 등이 여러 번 축성별주화 등으로 소용할 것을 정했을 때 군인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니 정현 등이 말하기를 성을 쌓다가 죽는 것도 운명입니다. 비록 그의 집에 있었다 할지라도 어찌 큰 운명이야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것이 비록 이치로 따져서 한 말이라 할지라도 군인이 많이 죽었는데 군인을 통솔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면 뒤에도 반드시 말썽이 되기를 다만 자기네 공적을 세우기만 힘쓰고 사람의 생명은 걱정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이를 보류하였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시다. 천하나만 비교되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강원도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빈궁한 사람의 구제에 전심하라고 하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6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동국 내관의 관제 칭호 품질에 대하여 옛 제도를 참고하여 아래다. 이제 동국 내관의 관제 칭호 품질에 대하여 옛 제도를 참고하여 내관은 양제 정이품, 양원 정삼품, 승위 정사품, 소훈 정오품, 군관은 사규 한 사람 빈을 인도하는 일을 맡고
장정과 장스를 총괄한다. 사칙한 사람 예의와 참현하는 사물을 맡고 장봉 장장을 총괄한다. 사천한 사람 식사를 올리며 먼저 맛보는 것을 맡으며 장식 장의를 총괄한다. 모두 종육품이다. 장정한 사람 문서의 출납과 자물쇠와 규찰과 벌을 주는 일을 맡는다. 장사한 사람 경적과 교학을 전하는 일을 맡는다. 장봉한 사람 재봉과 길쌈을 맡는다. 장정한 사람 재상과 피륙을 맡는다. 장식한 사람 음식, 술, 단술, 등불, 촛불, 뗄나무, 숯, 그릇을 맡는다. 장의한 사람 처방한 약을 맡는다. 이상 모두 종팔품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6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교수를 사신에게 줄 때 사신이 행하는 예의에 대해 아래다. 아래기를 관찰사가 하직한 뒤에 대언이 교수를 받들어 사신에게 주면 사신은 꿇어 앉아서 받아 수족인에게 주고 나서 사배리를 행하고 돌아와서 교실을 받들고 나오게 하고 외방의 각 고을에서 영접하는 이는 모두 원전의 경례예대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주종소에서 어의 연주 방식에 대해 아래다. 아래기를 문헌 통고에는 악기를 인용하여 어는 그 머리를 치고 거꾸로 쳐서 음악을 마치게 한다고 하였고 진시의 약세에는 송조대악에는 먼저 그 머리를 치고 다음에 톱니를 3번 쳐서 그친다 하였고 대성 악보에는 모두 3번 치고 그친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상고하면 악기에는 거꾸로 친다고만 하였고 치는 수는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송조대악과 대성 악보에는 모두 치는 수는 말하였으나 거꾸로 치는 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를 치는 수는 모두 송나라의 제도에 의하여 머리를 치고 3번 치는데 거꾸로 치는 법은 악기에 의하면 연습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살인한 사노, 파두 등의 참형을 건의하다. 해풍에 거주하는 사노, 파두와 장수 등 작은 노미를 때려 죽였으니 율이 참형에 해당합니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7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씨름하였다. 살인한 중상총의 교형을 건의하다. 중상총이 양복산과 장난으로 씨름을 하다가 복산이 죽었사오니 율이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1등을 감하고 장례비를 추징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7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권진이 70이 넘은 강릉의 수령 김사청이 직무에 적절치 못하였다고 아뢰다. 이조판서 권진이 아뢰기를 강릉은 큰 도구입니다. 이 품간을 보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마침내 김사청을 목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제 들으니 사청은 나이가 70이 넘어서 수령으로 적합하지 않다 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 70이 넘은 사람을 반드시 어쩔 수 없어서 임명했다면 마땅히 궤장을 내려야 할 것이요 삼품관으로 파견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으니 다시 사람을 뽑아서 올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일 1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용에 대해 이야기하다.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가서 강하다가 송휘종이 이르기를 누른 용과 푸른 용은 기란 징조요 흰 용과 검은 용은 재변이다. 내가 저기 한 뒤에 검은 용을 한번 보았으니 이것은 변이다 라고 한데 이르러서 사람이 용을 볼 수 있느냐 고 물으니 금토관 김민이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양산군의 용당에서 용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그 허리만을 보고 머리와 꼬리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구름과 빛 사이에 꿈틀꿈틀하며 움직이며 어떤 형태를 이룬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것을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용이 아니요 곧 구름, 안개, 비, 우리의 기운이 우연히 뭉쳐서 형태가 이루어져서 그런 듯 보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후사의 박연가에 개가 쭈그리고 앉아있기에 가서 보았더니 개가 아니고 용이었다 하는데 이것도 꼭 신빙할 수 없다 하니 지신사 황부인이 대답하기를 박연에는 나뭇잎이 떨어져 모두 가라앉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티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이것이 신기한 징조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빈이 아뢰기를 인동현에는 낙동강이 물이 한창 추울 때 얼었던 얼음이 갑자기 갈아지며 얼음장에 밀려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용이라 가라 제친 거라 하며 이것으로 풍년과 흉년을 점친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동강에 용이 죽어서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으나 무서워서 감히 꺼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도 죽는 수가 있는가? 하니 빈이 대답하기를 모든 물건이란 한 번 났다가는 한 번은 죽게 마련이오니 용도 물건인데 어찌 죽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 우리 세종 너무 귀엽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19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대원들에게 트롯과 갓을 내리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2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2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이명덕에게 트롯과 갓을 내리다. 상의원 제조이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창덕궁의 별실에 나아가 제를 올리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22일 무호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서 제사를 지내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문소전에 제사를 드렸다. 왕세자가 아흔을 하고 효령대군 이보가 종헌하였다. 임금이 문소전 안에 붙인 춘첩자를 보고 승정원의 명령을 내리기를 상스를 맞이하는 시로서 입춘을 축하하는 글씨의 내용은 모두 나에게 해당한 것인데 선조의 전에다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니 예조로 하여금 도의하여 올리게 하라 하였다. 춘첩자란 입춘날 대궐 안 기둥에서 붙인 하렛이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23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광효전에서 제사를 백관을 거느리고 드리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23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경연에서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성격 등에 대해 이야기하다. 경연에 나아가서 강하다가 여우의 임금인 분화 사열의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적은 마음이 본시 순함으로 그들이 대우하는 것도 이렇게 후하다. 지금 외인이 매우 간악하지만 윗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절조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니 정인지가 대답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사람은 거지도 똑똑하다고 말도 재치 있다. 그러나 그 심술이 좋지 못하고 풍속이 박하여 한 사람도 임금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 내관 같은 것들은 책망할 가치조차 없다. 그러나 김만이 요동에 가서 태종 황제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도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일어나서 춤을 추고 조금도 애통해하는 심정이 없어 보였고 그는 황제의 명령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니 그가 이렇게 못되었다. 어쩌면 중국 사람이 이 모양일까? 아마도 북경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니 정인지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만 가지고 보더라도 시골 백성은 순수하고 시내의 사람은 똑똑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23일 기민 세 번째 기사 주상충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지고원산 주상충이 사조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본도는 여러 해를 계속하여 농사가 잘못되어 백성들이 반드시 굶주리며 지쳤을 터이니 마음을 다해서 구제하여 살려주라. 만일 마음을 써서 구조한다면 한 고을 안에서 어찌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23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조의 왕세자의 조화를 받는 의식에 대해 아뢰다.
아래기를 기일에 앞서 예조에서 내외를 감독하여 각기 그의 직책을 받들게 한다. 충우위에서 왕세자의 악차를 건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서양되게 한다. 또 동궁의 문 밖에 군관의 자리를 예법대로 마련한다. 그날이 되면 유사가 전하의 자리를 건정전 북쪽 벽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향로 2개를 앞기둥 밖의 좌우로 설치하고 전학은 헌현을 전정에 베풀되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게 하고 현률량이 휘를 드는 자리를 전상에 설치하되 서계의 서쪽에 동향으로 하고 사복은 여연과 말을 뜰에 세워놓는다. 전이는 왕세자의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북향하여 마련하고 전상 전이의 자리를 전상에 마련하되 동계의 동쪽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계하 전이와 시사관의 자리를 현의 동북쪽에 마련하고 통찬한 사람의 자리는 현의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물에서 모두 서양되게 하고 통찬한 사람의 자리는 현의 서북쪽에 동향으로 마련한다. 군관과 이기사는 정해진 시간에 모두 악차에 집합하여 각기 복색을 갖추고 장인은 보통 때와 같이 베풀어 놓는다. 북이 초음을 울리면 병조에서는 여러 위를 감독하여 대장과 둔문과 진을 전정에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베풀어 놓는다. 좌중호가 찬하여 중음을 청하면 군관은 각기 제자리에 나아간다. 우중호가 예식대로 인을 지고 나오면 시위하는 관원이 모두 한문에 나아가 받들어 맞이한다. 북이 이 음을 울리면 좌중호가 외판을 보한다. 왕세자가 조복을 갖추고 나오면 좌우의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다. 좌중호가 인도하여 건정전 문 밖의 악차로 나아가 앉게 한다. 판통내가 중음을 아래어 청하면 전하는 사정전에서 나오는데 원유관과 강사포를 입고 나온다. 전학은 악공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현율랑은 들어와서 그 위에 나아간다. 모든 시위하는 관원들은 각기 기구와 복색을 갖춘다. 상서관은 보를 받들고 모두 한문에 나아가서 복령한다. 북이 삼음을 울리면 전이가 치사관과 통찬을 데리고 먼저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복례랑이 삼품 이하 여러 관원을 인술하고 차례대로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참치 통례가 아래어 왕세자가 악차에서 나와서 향하여 서면 여러 시위는 좌중호와 근시자를 데리고 들어와 올 수 있는 대로 따라 들어오게 한다. 판통내가 외판을 아래면 중금이 음을 절한다. 전하가 열을 타고 나오는데 산성과 시인은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나오려 하면 의장이 움직이며 현율랑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휘를 들고 일어나며 악공은 축을 쳐서 융안지악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고 향로에 향을 피워 올리면 상서관이 보를 받들어 자리에 앞에 놓기를 탁자가 있다.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한다. 현율랑이 휘를 눕히면 어를 쳐서 음악을 거친다. 참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선다. 여러 시위가 좌중호 이하 따라 들어간 사람을 거느리고 왕세자의 동남쪽에 서양하여 꿇어 앉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전이가 사배하라 하면 통찬이 이를 전찬한다. 왕세자가 몸을 굽혀서 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며 음악을 전지한다. 치사관이 서계를 올라와 전하의 자리 앞에 북향하여 꿇어 앉는다. 통찬이 꿇어 앉으라. 찬하여 왕세자가 꿇어 앉는다. 치사관이 하례를 올리기를 왕세신 아무개는 이제 봄철이 돌아오며 만물이 모두 새로워지는 시기를 당하와 동지에는 음률이 황종에 해당하며 시기는 동지가 되었사와라고 한다. 공순이 생각하고 건데 주상전하께서는 지극히 인자하신 성품으로 첫 기운을 몸소 받으시어 거룩히 만복을 누리옵소서 한다. 하례가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병신이라 찬하며 왕세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음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음악을 거친다. 치사관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언이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들고 물러와서 계에 임하여 서양하여 서서 교지가 있다고 말하면 통찬이 꿇어 앉으라고 찬한다. 왕세자가 꿇어 앉으면 대언이 교지를 받들고 물러와서 계에 임하여 서양하여 서서 교지가 있다고 말하면 통찬이 꿇어 앉으라고 찬한다. 왕세자가 꿇어 앉으면 대언이 교지를 선언하기를 새해를 맞이하는 경사, 동지에는 동지를 맞이하는 경사라고 한다.
를 세자와 함께 하노라 한다. 선을 마치고 나면 대언은 시위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병신이라 전하면 왕세자가 보복하였다 일어나고 음악을 연주한다. 사비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음악을 그친다. 참친 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가고 나면 종실과 문무 여러 신하가 들어와서 하례를 올린다. 예식은 따로이 정한 바와 같다 하였다. 여러 신하의 정조 할애를 받는 의식은 기일에 앞서 예조에서 내외의 간언을 감독하여 각기 자기의 직무를 행하게 한다. 그날 밝기 전에 전하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게 하고 나서 전하는 내전으로 돌아가고 여러 신하는 악차로 돌아간다. 유사가 전하의 자리를 건정전 북쪽 벽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향로 2개를 앞기둥 밖에 좌우로 설치한다. 전학은 헌현을 전정에 설치하되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현뮬랑의 거위 위를 전상에 설치하되 서계의 서쪽에 동향으로 설치하고 사복은 연현과 말르를 전정에 베풀어 놓는다. 전인은 문간 1품 이하의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고 종실과 무관 1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되 관등마다 자리를 달리하며 겹줄로 하여 북향하게 하되 우두머리가 서로 마주보게 한다. 종실은 품등마다 따로 반도의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의 자리는 특별히 정일품의 앞에 설치한다. 감찰 2사람의 자리는 무반 뒤에다 북향으로 설치하고 전상의 전인의 자리는 전상에 설치하되 동계의 동쪽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판통내 계하, 전이, 독정관, 지사관의 자리는 현의 동북쪽에 설치하고 통찬 한 사람의 자리는 그 남쪽으로 조금 물러서 설치하되 모두 서양하게 한다. 통찬 한 사람의 자리는 현의 서북쪽에 설치하되 동양하게 한다. 홍례랑은 홍례문 안에다가 문밖 자리를 설치한다. 문관은 길 동쪽으로 종실과 모관은 길 서쪽에다 있게 하되 간등마다 자리를 달리 겹줄로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을 위가 되게 한다. 북이 초음을 울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를 감독하여 대장과 둔문과 진을 전정에 벌려놓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유사는 전문을 올려놓되 탁자와 박물을 올려놓는 탁자를 전계 위에 설치하되 전문을 올려놓는 탁자는 가운데에 박물을 올려놓는 탁자는 좌우로 나눠 놓는다. 모두 의식과 같이 한다. 예조 정랑이 조복을 갖추고 용정으로 여러 도에서 들어온 전문을 받들고 음악이 앞에서 인도하여 서문으로 들어가서 여러 도의 봉전원 이 조복을 입고 양쪽에서 모신다. 근정문에 이르러서 그친다. 영사는 초록색 공복 차림으로 전문이 들어있는 함을 마주든다. 정랑이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서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여러 도에서 온 사인은 각기 박물을 들고 동쪽 문과 서쪽 문으로 들어와서 탁자 위에 나눠 놓는다. 북이 이 âm을 울리면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은 조복을 갖추고 모두 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판통례가 아래로 중음을 청하면 전하가 사정전을 나오는데 원유관과 강사포 차림을 한다. 유사가 산선을 베푸고 시위하기를 보도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과 집사관이 근신이란 대언과 비신상호군, 부책상호군, 사관과 같은 사람이며 집사관이란 판통례 전이 독정관, 지사관, 통찬, 감찰과 같은 사람들이다. 먼저 사배례를 행하기를 보통 대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기 악공을 데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현뮬랑이 들어와 그 위에 나아간다. 모든 시위하는 관원은 각기 자기의 의장과 복색을 갖춘다. 상서관이 어부를 받들면 모두 한문에 나아가서 받들어 맞이한다. 북이 삼음을 울리면 전이가 독정관, 지사관, 통찬을 데리고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삼품 이하 여러 관원과 여러 도에서 올라온 봉전원 등을 나눠 인도하여 먼저 갖다 놓아야 할 사람을
인솔하고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봉전원은 각기 자기와 같은 관등의 말쓰게 선다. 판통내가 외판을 아래면 중금이 엄을 전한다. 전하가 열을 타고 나오는데 산성과 시위는 보통 때의 이식과 같다. 전하가 나오려 하여 의장이 움직이면 현묘량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휘를 들고 일어난다. 악공이 축을 두드려 융한 지악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고 향로에서 연기가 올라가면 상서관이 어부를 받들어 자리 앞에 놓는데 탁자가 있다.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현묘랑이 휘를 눕히면 어를 두드려 음악이 중지된다. 복례랑이 종실과 논무관은 이품 이상을 나누어 인솔하여 차례대로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만일 왕세자가 조회에 나오면 왕세자가 조회를 끝내고 나온 뒤에 복례랑이 이품 이상을 인도하여 들어온다. 서면 전이가 사배하라 한다. 통찬이 이를 받아서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몸을 굽히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음악을 그친다. 치사관이 서계로 올라가서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북향하고 꿇어앉으면 통찬이 꿇어앉아라 찬한다. 모든 관원이 다 꿇어앉으면 치사관이 하례하기를 의정관직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신아무 등은 이제 봄철이 돌아와서 만물이 모두 새로워지는 시기를 당화. 동지에는 음률이 황종에 해당하며 시기는 동지를 당하와라고 한다. 공경이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지극히 인자하시며 첫 기운을 몸소 받으시와 거룩히 큰 복을 누리소서 한다. 하례를 마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음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음악을 거친다. 치사관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대원이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들고 물러와서 개에 임하여 서양하에 서서 교지가 있다고 한다. 통찬이 꿇어앉아라 찬하면 모든 관원이 다 꿇어앉는다. 대원이 교지를 전하기를 새해를 맞이하는 경사를 동지는 동지를 맞이하는 경사를 한다. 경들과 함께 하노라 한다. 교지를 전달하기를 마치면 대원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임금을 모신다. 통찬이 호를 꽂고 머리를 3번 쥐어리고 천세 천세 천천세를 하고 호를 꺼내고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여러 관원은 모두 호를 꽂고 머리를 3번 쥐어리고 천세 천세 천천세 하고 호를 꺼내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음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음악을 거친다. 집사자 2사람이 전문을 올려놓은 탁자를 마주 들고 소문으로 들어가서 전하의 자리 앞에 놓으면 독정관이 서계로 올라가서 전문을 올려놓은 탁자 앞에 나아가 북향하에 꿇어앉는다. 집사자가 가장 높은 관원이 올린 전문을 집어서 마주 펴든다. 독정관이 다 읽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전문이 놓여있는 탁자를 철거하여 어보를 올려놓은 탁자의 남쪽에 놓고 각기 제자리로 돌아간다. 전이가 전계 위로 나아가서 북향하에 꿇어 앉아서 여러 도에서 올려온 예물을 아뢰고 이를 유사히 해부하기를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복례랑이 종실과 논무관은 이품 이상을 인도하여 나온다. 판통내가 전하의 좌석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현율랑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를 들고 일어난다. 음악을 연주한다. 전하는 의자에서 내려와서 열을 타고 안으로 돌아간다. 산선과 시위는 올 때의 이식과 같다. 시신이 한문까지 따라간다. 현율랑이 휘를 눕히며 음악에 그친다. 복례랑이 상품 이하의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9년 세종 12년 윤 12월 23일 기미 5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소 조례를 여전에서 행할 때 의례에 대해 아래다. 1. 모든 대소 조례를 어전에서 행할 때에는 전안에 대언이 좌우로 나누어 모시고 사관은 대언의 뒤에 쓰고 시위하는 관원으로서 기구와 의복을 가진 자는 어좌 뒤에 나누어 쓰고 이밖에 전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1. 판통내가 중음을 청하거나 외판을 보고 할 때는 모두 사정된 서쪽 한문 밖에서 할 것이며 예가 끝날 때씀을 아래 때는 전안의 한가운데에 나아가서 할 것. 1. 번을 든 여러 절제사는 칼을 차고 전의 개상에 나눠 서되 갈위의 군사 앞줄의 북쪽으로 가까이 쓰고 병조와 도진무와 번을 나는
여러 절제사는 각기 자기 본반으로 돌아갈 것. 1. 시각이 되면 산선을 사정근에 진열하기를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하며 나갈 때는 산선이 앞에서 인도하며 뒤에서 따르고 양산과 용봉선 각각 둘이 앞에서 인도하고 청선 둘이 뒤에서 따른다. 보좌에 오르시면 일산은 보좌 앞에 동쪽으로 가까운 곳에 세우고 용봉선은 좌우로 나눠 세우고 청산은 보좌 뒤에 세운다. 앞으로 들어갈 때는 나올 때 의식과 같이 하여 사정전의 문 밖에 이르러서 그칠까. 1. 중추가 절하라고 찬하는 것은 고려의 상정고금 예에는 임금의 거동을 인도하는 것, 홀 받는 것, 절하라 찬하는 것은 모두 밀찍이 하였고 우리 왕조에서는 태조 이후로 판각이 예를 행하였으며 중추가 절하라고 찬하였고 대명예에는 급사중이 거동을 인도하였다. 지금은 종묘에 친히 제사를 올릴 때는 예의사가 앞에서 인도하고 조회의 의식에는 판통내가 앞에서 인도하여 집내가 예를 돕고 총재는 뒤에 있어서 소임이 없습니다. 판통내는 예도에 익숙한 온즉 전례에 따라 예를 돕는 일을 배지하도록 할까. 1. 당나라의 제도에서는 태상시의 협률랑이 두 사람으로서 계급은 정팔품상인데 법률을 조화시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현재의 봉상씨는 곧 당나라의 태상과 같으오니 모든 제향과 조회의 협률랑을 다른 관직으로 대충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옛 제도에 의하여 봉상녹사 두 사람을 겸임시켜 그 직임을 전담시키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9년 세종 12년 윤 12월 23일 김이 6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의 형제의 아내와 서로 대면하는 예의에 대해 묻다. 세자와 세 대군이 이제 헌수하려 하는데 옛적 예법에 형제의 아내는 서로 대면하지 않는 법이다. 지금 세자와 대군과 죽성군 안맹담과 순빈과 옹주 세 사람이 동서에 마주 앉으면 곧 서로 보게 될 것이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가. 내가 태종 때에는 서로 보았지만 지금 이것은 부모의 앞에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일반 풍속이 어떠한가 하니 대원들이 아뢰기를 일반 풍속으로는 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서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맹담은 연회에서 모실 수 없으며 만일 술잔을 올리려 하면 곧 차례대로 들어가 술잔을 드리고 곧 되돌아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아침 조계 때 정승과 함께 직접 의논하겠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24일 경신 첫번째 기사 조회 향골례에 연주할 음악에 대해 의논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 이르기를 조회와 향골례의 황종을 연주하는 것이 옳지 못한 듯하니 고선의 궁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찬성 허조가 대답하기를 신은 음악의 뜻을 모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종은 임금이 드나들 때 연주하는 것이요 고선은 신하가 드나들 때 연주하는 것이다 하니 참판 정초가 대답하기를 천자가 종묘에 제사 지낼 때 황종을 사용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향골례는 황종을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조가 아뢰기를 지난번 양경사의 원과 관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김자지가 예조 참판으로 있을 때 주상께 아뢰고 중들을 모집하여 수리하였으나 그때의 감사가 과거의 예가 없었다 하여 관직으로 상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뿐 아니라 지방에서 원을 수리한 중들에게도 모두 보고하여 관직으로 상을 베푸는 것이 옳다 하였다. 초가 아뢰기를 동명부는 본시 동반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직과 성기를 이조에서 맡았었는데 지금은 이미 서반에 속하였으니 병조에서 이를 관장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반에서 차하하도록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미 아무런 직책이 없으면 상직을 시키지 말고 적당히 대우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초가 아뢰기를 산품 이하에 관한 hin 원륜과 정륜 같은 것은 임명하는 사무는 모두 동반에서 다루었으며 소속은 서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모든 일을 다 옛 관례대로 하고 소속은 서반에 있게 함이 옳다 하였다.
세종시로 59년 세종 12년 윤 12월 24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아내의 자매와 형제의 아내를 대면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황보인에게 이르기를 아내의 자매와 형제의 아내는 서로 대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이르기를 쑥쑥간에는 직접 주지 않는다 하였고 또 미루어서 멀리한다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풍속에 모두 서로 보게 되어 있으니 매우 옳지 않다. 그러나 임금과 아버지 앞에서는 서로 대면해도 되지 않겠는가? 내가 어릴 적에 태종께서 즉위하신 다음에 의안대군이 내연에 들어와서 참여하였고 또 상당군과 청평군 등도 내연에 자주 참여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 태종께서 바깥전에 나가시어 나 앉으시어 여러 신하들의 헌수를 받으시고 내전에 들어오셔서 여러 군과 부마의 헌수를 받으시는 것을 보았다. 또한 중국에서도 사대부의 아내가 임금 앞에서 서로 피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부마도 헌수에 참여하게 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그러나 이 여절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니 경과, 허찬성, 심판서, 정참판 등과 서로 인혼하여 그의 가부와 좌차를 보가라 하니 조, 상, 초 등이 모두 아래기를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에 앉으며 다만 부마만은 들어가서 모실 수 없습니다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년 세종 12년 윤 12일 24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경연에서 계급을 뛰어넘어 벼슬의 제사는 폐단을 의논하다. 경연에서 시관관들에게 이르기를 장록이란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글에 장록도 사용할 수 있다 하였다. 우리나라의 벼슬 제도는 너무나 계급을 뛰어넘는 폐단이 있다. 태종께서도 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으나 오히려 다 고치지 못하셨고 내가 즉위한 뒤에 그 폐단을 고치려 하였으나 관리를 임명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무슨 벼슬을 시켜야 된다고 하여 그 결과를 보면 탁월한 재능이 있지도 아니한데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또 육조의 정랑은 봉훈에서 조봉으로 승진하기도 하며 좌랑은 봉훈에서 조봉으로 승진하기도 하며 좌랑은 선교에서 봉훈으로 승진되기도 하지만 지방의 수령은 반드시 오고 삼상을 획득해야만 갭을 올려준다. 그러므로 중앙과 지방의 관리가 균등하지 못한 불평이 있게 된다. 그대들은 역대로 관직과 계급을 구별 조사해 보았는가 하니 금토관 권체가 대답하기를 한당 송원의 제도를 조사하여 보면 계급이 낮은데 관직이 높은 수도 있고 혹은 계급은 높은데 관직은 낮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원나라의 제도는 계급과 관직을 서로 맞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동파는 무슨 계급으로 상서에 임명되었느냐 하니 안중선이 대답하기를 신이 듣기로는 칠품으로 상서에 임명된 줄로 압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관청에 들어가서 현직에 있는 것이니 조회의 엄관으로 토지를 받는 것은 모두 광대에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하면 중앙과 지방이 균일하지 못하였다는 불평이 없을 것이니 그대들은 이런 취지로 교수를 지어 올리라 하였다. 세종시로 59년 세종 12년 윤 12월 24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조회에서 서차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회에서의 서차는 삼품 이상이 뒤에 들어오고 세자궁에서 예식을 행할 때는 이품 이상이 먼저 들어가니 같은 상품으로서 예를 행하는 데 있어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고려 왕조에서는 상품을 대간이라 했습니다. 현재 대언이나 참의는 이품 다음에 있으니 이를 아랫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세자궁에서 예를 행할 때 이품은 세자가 담례로 절을 함으로 먼저 들어가고 상품에는 담례의 절이 없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조의 때라면 3품 이상이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현재 3품 이상에는 늙은 사람이 많고 4품 이하에는 없사오니 만일 3품이 먼저 들어가게 된다면 늙은이가 오래 서 있기가 곤란하여 실례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했다. 임금은 옳게 여기고 3품 이상이 뒤에 들어오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59년 세종 12년 윤 12월 24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두목 마경을 상했게 한 오비의 장형과 도형을 건의하다. 신한철로 철방인 오비가 두목인 마경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가 사람을 시켜 경의 머리털을 끄두르고 발로 차 싸우니 장 70에 도 1년 반에 차솟사니 그대로 따르고 비는
비를 전주로 귀양 보내어 종료관을 삼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적에 어떤 사람이 건의하기를 사신이 관리를 매질하려 하거든 곧 그를 임금을 모시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 사신이 화를 내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윤봉도 말하기를 사신이 관리를 때리려 하거든 곧 붙잡고 그를 빼앗아 버려야 된다고 한즉 어떤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임금께서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시는데 어떻게 붙잡고 빼앗을 수 있느냐 하니 봉은 아무리 지성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붙잡고 빼앗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하였다. 봉의 말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로서야 어떻게 붙잡고 빼앗을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오비의 문제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59년 세종 12년 윤 12월 24일 경신 6번째 기사 예주에서 서울에 근무하는 여진 통사의 질문을 건의하다. 여진 통사로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3사람뿐이 오니 바라옵건대 한 사람을 정원하여 상하번으로 나누어 1년씩 교대로 쉬게 하고 번이 돌아올 때마다 2사람에게 관직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9년 세종 12년 윤 12월 25일 신유 첫번째 기사 창원부사 양활 등이 사주한 인견하다. 지영천군사 노진 충주판관 양미가 사주한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근래에 수령들이 법을 무시하고 지나친 형벌을 실시하는 자가 많다. 죄가 만일 확실하였다면 고문을 실시해도 되겠으나 만일 자기의 분으로 인하여 법을 굽히어 지나친 형벌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그대들은 이러한 무리를 범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수를 다루라 하였다. 세종실록 59년 세종 12년 윤 12월 25일 신유 두번째 기사 사정전에서 종친에게 연회를 베풀다. 세종실록 59년 세종 12년 윤 12월 26일 임술 첫번째 기사 창녕현감 박경문이 사주한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경기도의 토지가 본시 척박한 데다가 더구나 여러 해 동안 수재와 한재가 계속되어 백성이 곤란하고 굶주리어 고장을 버리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직접 가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구제하고 싶으나 근래에 중국 사신이 잇따라서 백성도 지치고 사무가 복잡하여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것이다. 이제 내가 직접 너를 대하고 명하는 것이니 가서 구제와 위로에 힘쓰라 하였다. 세종실록 59년 세종 12년 윤 12월 26일 임술 두번째 기사 이조의 정교하여 성적을 고사하여 계급에 따라 승진시키라고 이르다. 이조의 정교하기를 관제는 관직이 있고 관계가 있다. 관직은 재능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것이요 관계는 등급을 정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직은 재능에 따라서 채용하기 때문에 일이 없는 자리에서 일이 복잡한 것으로 옮기는 수도 있고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서 자리를 옮기며 들고 나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나 관계는 모두 계급과 공로를 가지고 승진시키는 것이다. 역대 여러 제도를 봐도 모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왔고 우리 왕조에서도 옛 제도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관리의 계급을 모두 자격에 대한 법을 존중히 여겨왔다. 그러나 관계와 관직은 반드시 풍계와 맞추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특수한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관직으로 인하여 계급을 뛰어넘게 한다면 옛 제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지금부터는 관직의 고하에 구애되어 특별히 발탁하는 이외에는 모두 성직을 고사하여 계급에 따라서 승진시킬 것이며 그에 반해서의 석차와 의장과 자손이 선대의 공로로 받는 과전 등도 모두 관례에 따라 나를 것이며 관청에서 사무를 맡는 것은 모두 관직에 따를 것이며 지편전 부제학은 본시 유사의 추천이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는 예외로 다루어야 될 것이다. 정부와 여러 조에서 같이 토의하여 올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59년 세종 12년 윤 12월 26일 임술 세번째 기사 통사 김원진이 유구국에서 돌아오다. 서한의 유구국 장사 양회는 삼가 조선국 왕부 집내관 기하에게 글을 올리나이다. 이제 본국의
백성이 작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귀국에 이르렀다가 드디어 나라에 보고함을 받자 와 의복과 식량 등의 물품을 내리시고 일본국 비란도 지라시랑의 배에 인계되어 본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월 4일 우리 국왕에게 보고하였더니 우리 임금께서는 매우 기뻐하는 빛을 나타내며 두터우신 명령으로 먼 곳 사람을 보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본국에도 선왕 때부터 지금까지 귀국 사람으로서 표류하여 들어온 사람이 상당히 있사오니 마땅히 돌려보내야 될 것이나 모두 이 나라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9년 세종 12년 윤 12월 26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왕세자가 정조의 하례를 올릴 때 좌중호와 이규한 사람 등이 따르게 할 것을 아뢰다. 좌중호와 이규 한 사람과 내시 두 사람을 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9년 세종 12년 윤 12월 27일 개해한 첫 번째 기사 계급에 따라 승진시켜 차례를 건너뛰지 못하게 하라고 이르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제도에 30개월이면 관리의 계급을 올려주는 것이 벌써 정한 규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계급이 갑자기 뛰어 올랐기 때문에 이에 준하여 관직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 이것은 법을 세운 본의와 어긋난 것이다. 마땅히 계급을 따라서 승진시키고 차례를 건너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관직에 대하여는 관계에 구애되지 않도록 하며 과제는 모두 관계에 따를 것이며 만일 쓸만한 인재가 있을 때는 승진하는 차례를 무시하고 발탁하여 채용하기로 함이었단가 하니 찬성하조가 대답하기를 예측에 소동파는 물림랑으로 한림학사와 예부 상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관직과는 상관이 없었던 법입니다. 그러나 태종께서 고금을 참작하여 벌써 관직의 제도를 이루어 놓으셨으니 지금 비록 가감한다 할지라도 만일 태조의 법을 따르신다면 그건 폐해가 없을 것이오나 지금에 다시 법을 만든다면 다른 폐해가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했다. 이조 천판 정초가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를 인용하여 계급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계급을 따르는 법은 옛날 학자도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계급대로 따르는 법을 세웠는데 간혹 차례를 뛰어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일찍이 이조의 교수를 내렸던 것이다. 경등은 옛일을 참고하고 현재를 감안하여 영구의 폐해가 없는 방법을 도의하여 올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59년 세종 12년 윤 12월 27일 개한 두 번째 기사 일본국 하주 태수 원전이 토산물을 바치다. 답례로 정포 42피를 주었다. 비주 태수 원정이 글을 올리기를 두세 해 동안 소식이 끊어져서 이웃 나라에 대하여 공경하는 예지를 태만히 하였으니 적지 않게 죄를 지었습니다. 표피를 얻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생각하여 주소서 하고 이날 토산물을 바쳤다. 이에 답서하여 이르기를 지난해에 귀진에 사는 사람으로서 억류당한 올랑 등 25명에 대하여 우리 전하께서 벌써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마침 김원진이 돌아가는 인편이 있어 데리고 가게 하였으니 명단에 의하여 받아들이기 바라오 하고 답례로 정포 35피를 주었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27일 개한 세 번째 기사 진원사 관군기기 감사 김인이 북경에서 돌아와 아래다. 대감 오승이 특별히 내리는 양과 술을 가지고 배동간에 와서 성질을 전하기를 조선국왕이 중국을 공경히 섬기며 진언한 어선도 매우 정결하며 매도 모두 좋음으로 짐은 매우 만족히 여기노라 하였고 예부 상서가 또 성질을 전해 오기를 조선국왕은 매우 훌륭하다. 태종 황제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조선국왕은 매우 훌륭한 덕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온 사신도 왕의 뜻을 문받아 모든 것을 조심성 있게 하며 진언한 물품이 먼 길을 오는 동안에 온전히 간수하여 갖다 올렸으니 마땅히 일반 관리보다 갑절의 상품을 주어야 하겠기에 사신에게 안팎 옷감 4벌 종사관에게 안팎 옷감 2벌을 준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2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세자와 세 대군이 헌수하다. 순빈과 공주 옹주가 시연하였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윤 12월 2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중궁이 정조와 동지의 왕세자의 조화를 받는 의식에 대해 아래다. 하루 앞서 충후이의 왕세자의 악차를 중궁 정문 밖에 설치하고 상침은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중궁의 자리를 중궁 정전 북쪽 벽에 남향으로 설치한다. 그날이 되면 시각을 헤아려 유사의 의장을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베푼다. 전찬이 왕세자의 자리를 중궁 정전의 뜰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전찬과 전원의 자리는 동기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양으로 한다. 왕세자가 전하께서 조화를 마치고 나면 첨치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의 자리로 나아간다. 상의가 중음을 아래어 청하면 육상 이하가 각기 복색을 차려입고 모두 내합에 나아가서 받들어 맞이한다. 첨치통내는 왕세들을 인도하여 나와서 한문 밖에 선다. 상의가 외판을 아래면 중궁은 수식과 적이 차림으로 나와서 곧 남향하여 앉는다. 산성과 시위 및 인을 자리 앞에 설치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내시가 왕세들을 인도하여 한문에 이르면 사빈이 받아서 왕세들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자리에 잡고 쓰면 전찬이 사배하라. 찬하고 찬한다. 왕세자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전헌이 서계로 올라가서 중궁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전찬이 꿇어앉으라고 찬하면 왕세자가 꿇어앉는다. 전헌이 하례하기를 왕세자는 아무는 이제 봄철이 돌아와서 만물이 새로워지는 시기를 당하와 동지에는 음률이 황종에 해당하며 시기는 동지를 맞이하와라고 한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시절과 같이 복을 받으옵소서라고 한다. 하례가 마치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전찬이 부복 흥사배 흥 병신이라 찬한다. 왕세자는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상의가 앞으로 나아가서 명령을 받고 물러나와 계단에서 동양하에 서서 말씀이 계시다고 외친다. 전찬이 꿇어앉으라고 찬하며 왕세자가 꿇어앉는다. 상의가 명령을 전하기를 세일을 맞이하는 경사, 동지는 동지를 맞이하는 경사라 한다. 세자와 함께 하노라 한다. 전찬이 부복 흥사배 흥 병신이라 찬한다. 왕세자는 부복하여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사빈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한문에 이르면 내시가 받아서 인도하여 나간다. 참치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항공하되 올 때의 의식과 같다 하고 중궁이 여러 신하들의 조화를 받는 의식은 하루 앞서 상침이 그의 부하를 데리고 중궁의 자리를 중궁 정전 북쪽 벽에 설치하되 남향으로 한다. 그날이 되면 시각을 헤아려 유사가 의장을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베푼다. 복례랑은 정실과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정문 밖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정실과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고 관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쓰되 북향하게 하고 우두머리가 서로 마주보도록 한다. 전이와 통찬의 자리는 여러 관원의 동북쪽에 서양으로 설치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또 내시의 자리는 여러 관원의 북쪽에 남향으로 설치한다. 정실과 문무 여러 관원의 시각이 되는 대로 모두 악세로 나아가서 각기 복색을 갖춘다. 상의가 중음을 아래어 청하면 육상 이하가 각기 복색을 가지고 모두 내합에 나아가서 받들어 맞이한다. 전이가 통찬을 데리고 먼저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랑이 정실과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간다. 상의가 외판을 아래면 중궁은 수식과 저기의 차림으로 나와서 좌석에 나아가 남향으로 앉는다. 산성과 시위 및 인을 자리 앞에 설치하되 모두 보통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내시가 나와서 자리에 나아가 남향으로 선다. 전이가 사배하라 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서 찬한다. 여러 관원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복례랑이 의정한 사람을 인도하여 내시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꿇어앉는다. 통찬이 꿇어앉으라고 찬하고 의정의 축하를 올리면 아무뱃을 아무 등은 이제 봄철이 돌아와서 만물이 새로워지는 시기를 당하와 동지에는 음률이 황중에 해당하며 시기가 동지를 당하와라고 한다. 바라옵건대 중궁 전하께서는 시절과 함께 복을 누리소서라 한다. 축하를 마치면 통찬의 부복 흥평신이라 찬한다. 여러 관원은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복례랑이 의정을 인도하여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의 국궁 사배 흥평신이라 찬하면 여러 관원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내시가 들어가서 예식에 따라 아래고 명령을 받고 나와서 제자리에 돌아와 남향하에 서서 말씀이 있다고 외치면
통찬이 꿇어 앉으라고 찬한다. 여러 가니 모두 꿇어 앉으면 내시가 말씀을 전하기를 새해를 맞이하는 경사, 동지는 동지를 맞이하는 경사라고 한다. 경들과 같이 하노라 한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병신이라 찬하면 여러 가나는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났어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내시가 돌아가면 복내랑은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나간다. 상의가 앞으로 나아가 예를 마쳤음을 아른다. 중궁이 자리에서 나려가서 들어간다.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갖게 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1